미혼모 여군 김하윤이 면회 온 엄마와 아픈 딸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본 상관들이 군 기강을 해친다며 그녀를 괴롭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박태수 투스타 장군이 그들을 참교육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진정한 가족으로 재결합하는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행운 드립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웠습니다. 김하윤은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선 하윤의 모습은 여느 군인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들과는 다른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또 일찍 일어났네. 나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 박지영이 비꼬듯 말을 걸었어요. 혹시 집에 걱정거리라도 있어?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던데. 하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임. 그냥 습관이 되었나 봅니다. 하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 맞다.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28배 아직도 솔로면 좀 이상하지 않나? 박지영의 질문에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왜 남자 하나 못 잡나? 아니면 눈이 너무 높은 거야? 보통 여자들은 이 나이면 결혼해서 애라도 낳을 텐데 말이야. 하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세면을 마쳤습니다. 박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만약 자신에게 정말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각자 배치된 부서로 향하는 길, 하윤은 행정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몇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김하윤 말인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입대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남자 이야기 안 하더라. 맞아. 휴가도 거의 안 쓰고 외박도 안 나가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집안에 뭔 큰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빚이라도 졌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상한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이정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하윤아, 큰일 났다. 은희가 밤새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갔다 왔어. 의사가 말하길 엄마 젖을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 분유만으론 한계가 있대. 제발 한 번만 나와줄 수 없니? 은희가 계속 엄마 찾으면서 운다. 아니면 내가 은희 데리고 부대로 갈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윤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려지도록 눈물이 차올랐어요. 1년 된 딸 서은이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젖을 물리지 못해서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김하윤 하사. 뭐 하고 있어? 근무 시간에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하윤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대위 최상훈이 언제 들어왔는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최상훈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화면에 떠있는 문자 내용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야? 은희. 열이 40도. 엄마죠? 김하윤, 너 혹시.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윤이 황급히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최상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크게 웃었어요.
하하, 이거 완전 대박인데? 김하윤, 너 애가 있구나. 그것도 아직 젖먹이? 와, 이런 반전이 있나?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내가 있다고? 김하윤이? 헉, 진짜야? 완전 충격인데? 그럼 결혼한 거야? 아니면 혹시? 최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야야야, 모두 집중해봐. 우리 모범 군인 김하윤 하사님께서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다. 바로 미혼모라는 거야. 그것도 아직 젖먹이 애 엄마. 미혼모라고? 동료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진짜 대박이다. 완전 반전 아냐?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구나. 숨길 만도 하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위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뭘 제발. 최상훈의 눈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군인이 사생활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제발이야? 이런 일이 상급부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저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 최상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군인에게 개인 사정이 어디 있어? 특히 내 같은 애 딸린 여자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다른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중이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예요? 최상훈이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아, 중위님 오셨군요.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부대에 숨겨진 미혼모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방금 발견했거든요. 미혼모. 한명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누구 말입니까? 바로 김하윤 하사입니다. 지금 집에서 애가 열이 나서 엄마 젖달라고 응급 상황이라며 문자가 왔더라고요. 완전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한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어요. 정말입니까? 김하윤 하사, 사실인가요?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가 아픈데. 뭘 잘못했냐고. 최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군인이 책임감도 없이 애를 낳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아. 이게 군 기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사무실 안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하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같이 곱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구나. 애 아빠는 누군데? 혹시 부대 사람? 설마 원나잇에서 생긴 애는 아니겠지? 하윤은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어디가? 최상훈이 막아섰어요. 일단 이 문제부터 정리하자고. 김하윤, 너 언제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속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최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대한 게 속인 게 아니라고. 이게 들통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하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엄마였어요. 받아봐. 최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받아보지 그래. 안 됩니다. 제발. 안 돼? 왜 안 돼? 혹시 더 숨기는 게 있나? 최상훈이 강제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하윤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은희가 정말 위험해. 지금 당장 나와야겠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엄마, 지금 곤란해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부대로 갈게. 안 돼요. 엄마,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김아윤, 내 엄마가 지금 부대로 온다는 거야? 애까지 데리고. 제발, 막아주세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큰일? 한명수 중위가 끼어들었어요. 김아윤 하사, 이미 큰일이야. 너 이거 징계위원회감이라는 거 알아?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른 부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야, 진짜야? 김아윤이 미혼모라고. 헐, 대박. 완전 반전이네. 그래서 그렇게 얌전했구나. 하윤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자신을 향한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면회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가 서운을 안고 부대 정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경비병들이 당황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행정반에 연락드립니다. 김아윤 하사 면회객이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상훈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오셨네. 김아윤, 가서 맞이해봐. 우리도 구경 좀 하자.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 이정희가 서운을 안고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본 딸은 많이 자라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이정희가 달려와 하윤을 껴안았어요. 우리 은희가 정말 많이 아팠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하윤은 딸을 안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은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서운은 엄마를 알아보는지 작은 손으로 하윤의 얼굴을 만졌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가 배고픈가 봐. 이정희가 말했어요. 밤새 분유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했어. 하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면회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해서 군복 윗단추를 풀었어요. 은아, 엄마 젖 먹자. 딸이 젖을 물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윤은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딸의 작은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이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한 거죠.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더니 최상훈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몇몇 동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 이게 그 유명한 김아윤의 딸이구나. 최상훈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정말 군복 입은 여자가 부대 안에서 젖이나 물리고 있네. 이게 군대야, 어린이집이야? 이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윤의 상관 최상훈 대위입니다. 최상훈이 비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딸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태.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 뭔 추태를 부린다는 거예요? 군인이 부대에서 애한테 젖 먹이는 게 추태가 아니면 뭐예요? 여기가 놀이방인 줄 아세요? 하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운이 놀라서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대위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놀란다고? 그럼 애초에 이런 곳에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최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정희가 벌떡 일어서더니 최상훈 앞에 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군인이 어쨌다고요? 군인도 사람이고 엄마예요. 애가 배고프면 젖 줘야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군대라고요. 면회실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하윤은 딸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제발.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면회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수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순간 면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상훈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군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태수 장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까지 들리는 소란은 뭡니까? 최상훈이 황급히 경례를 했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군의 시선이 면회실을 훑더니 하윤에게 머물렀어요. 하윤은 딸을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은이는 여전히 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장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어요. 대위 설명해 보십시오. 최상우는 이때다 싶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군님,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 김하윤 하사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오늘 발각되었습니다. 미혼모. 장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상훈이 흥분하며 계속 말했어요. 더 가관인 건 지금 부대 안에서 그 애한테 젖을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놀이방입니까? 이정희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최상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군 기강이 뭔지 아세요? 저런 여자가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여자라고.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성실하다고요? 하하. 최상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장군님 보세요. 이게 성실한 군인의 모습입니까? 부대에서 애한테 젖먹이고. 박태수 장군은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 서은이의 작은 손이 하윤의 군복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하사.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장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윤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 아이. 장군이 서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은입니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간 장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은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군은 한동안 말없이 서은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군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상훈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저런 불량한 여자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역시켜야 합니다. 불량하다고 했습니까?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부대까지 와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태라고 했습니까? 최상우는 장군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추태죠. 군인이 부대에서 애한테 젖먹이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부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위. 장군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최상훈이 당황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고요? 장군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어미가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추태라고 했습니까? 그게. 대답하십시오. 장군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울렸어요. 최상훈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군대고 규정상. 규정? 장군이 냉소했어요. 어느 규정에 어미가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걸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없다면 입 다물어라. 장군이 고함을 쳤어요.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장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가시라고요? 장군이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왜 가셔야 합니까?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온 건데. 폐가 된 것 같아서요. 장군의 시선이 다시 서은이에게 향했어요. 아이는 이제 조용해져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 폐가 될 일입니까? 장군이 말했어요. 김하윤 하사. 네, 장군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윤이 당황했어요. 저는. 대답하십시오. 어미가 아픈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장군이 최상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대위 들었습니까? 어미가 아픈 새끼 돌보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군님. 하지만은 없습니다. 장군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추태입니다. 최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군님, 제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추태입니다. 면회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장군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하윤 하사, 그 아이. 몇 살입니까? 1년 됐습니다. 장군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장군이 서은이를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사이, 면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어요. 장군님, 잠깐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최상훈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장군은 한 번 더 서은이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군이 나가자 최상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최상훈이 하윤 앞에 다가섰어요. 김하윤, 너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때 문이 열리더니 부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소문이 퍼져서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애가 있네. 완전 귀엽다. 근데 아빠는 누구야? 김하윤이 미혼모라니 완전 충격이야. 하윤은 딸을 더욱 꼭 안았어요. 이정희는 딸을 보호하려는 듯 하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정희가 소리쳤어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아이가 놀란다고요? 부대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그럼 애초에 이런 곳에 데려오지 말았어야죠. 최상훈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아. 그게 바로 문제야. 김하윤, 너 진짜 뻔뻔하다. 뻔뻔하다고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최상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일단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부터 말해봐. 면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답 못하겠어? 최상훈이 더욱 몰아붙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대위님, 하윤이 소리쳤어요.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부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진짜 궁금한데? 설마 원나잇에서 생긴 애는 아니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 다른 부대원이 맞장구 쳤어요. 아니면 왜 아빠 얘기는 안 나와? 이정희가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왜 이래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최상훈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사실관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혹시 유부남은 아니겠죠? 뭐라고요? 이정희가 소리쳤어요. 최상훈이 더욱 비꼬듯 말했어요.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유부남한테 속아서 애 낳고 버림받는 일 말이에요. 당신 정말 입 조심해요. 이정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아니면 뭐야? 부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완전 막장이네. 군대까지 와서 이런 추태를.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최상훈이 비웃었어요. 김하윤, 내가 뭔 자격으로 그만하라고 해.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저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았다고. 최상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당당하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맞아, 왜 숨겼을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혹시 그의 아빠가 이 부대 사람은 아니겠지? 최상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김하윤, 혹시 그의 아빠가 이 부대 사람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최상훈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해?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부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간부야? 그래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면회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와, 대박. 혹시 기혼자야? 그래서 비밀로 한 거구나. 완전 스캔들이네. 이정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최상훈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당신 지금 내 딸 명예훼손하는 거 알아요? 명예훼손? 최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명예고 뭐고 이미 다 깨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혼모 군인이 부대에서 애한테 젖 먹이는데 무슨 명예가 남아있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해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최상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에요. 엄마가 아픈 아이 돌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군대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추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정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맞아요, 추태예요. 최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이정희가 이를 악물고 최상훈 앞에 바짝 섰어요. 당신 내 딸 욕하지 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딸은 누가 뭐래도 훌륭한 군인이고 좋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 부대원들이 비웃었어요. 애 아빠도 모르는 여자가. 이정희가 돌아서서 부대원들을 노려봤어요. 누가 아빠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순간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그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정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건. 이정희가 말을 머뭇거리는 순간 최상훈이 승리한 듯 웃었어요. 봐요. 결국 말 못하잖아요. 최상훈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 맞네요. 아니에요. 이정희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고.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말할 수 없어? 혹시 정말 기혼자야?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야? 최상훈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말할 수 없다는 건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 뭐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럼 왜 말 못해요? 부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하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서은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이 달래려고 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봐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부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난장판을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이정희가 분노에 차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있었는데 당신들이 와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우리가 난리를 쳤다고요? 최상훈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여기는 군대라고요.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른 간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소문이 더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네. 김하윤이 미혼모였어? 완전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구나. 하윤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김하윤 하사. 새로운 소령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따라오시오. 소령님.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명은 듣지 않겠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소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정희가 소령 앞에 섰어요. 잠깐만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어머님은 조용히 하세요. 소령이 소리쳤어요. 이건 군 기강 문제예요. 군 기강? 이정희가 비웃었어요. 엄마가 아픈 아이 돌보는 게 군 기강에 어긋난다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소령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긴 게 아니에요. 하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일? 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군인에게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소령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김하윤 하사, 당신은 지금부터 대기 명령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일체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징계위원회?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소령님,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소령이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습니까? 속인 게 아니라고요? 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재미있어서 숨기고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징계위원회라니. 완전 큰일이네. 이거 저녁감 아니야? 당연히 저녁이지. 이런 일로 어떻게 계속 복무해? 이정희가 소령에게 애원했어요. 제발요. 내 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아파서 온 건데. 어머님. 소령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건 군 내부 문제입니다. 민간인은 개입하지 마세요. 민간인?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딸 일에 개입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군인의 가족이라면
군 기강을 이해해야죠. 군 기강이 뭐길래? 이정희가 소리쳤어요.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군 기강이에요? 소령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규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게 군 기강입니다. 무슨 규정을 어겼다고요? 허위 신고죄입니다. 최상훈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어요. 입대할 때 가족관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하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소령이 비웃었어요. 군인이 규정을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면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윤은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헌병들이 들어왔어요. 김하윤 하사, 동행하시죠. 헌병까지. 이정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헌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이 딸을 엄마에게 넘겨주며 흐느꼈어요. 엄마, 은희 잘 부탁해요. 하윤아. 이정희가 울부짖었어요. 내 딸아. 그날 밤 부대 숙소에서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하윤아. 동료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정말 아빠가 누군지 말 못해?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희가 다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운이 없이 혼자였어요. 하윤아. 이정희가 면회실에서 딸을 껴안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엄마. 하윤이 울먹였어요. 나 그냥 전역할까요? 내가 틀린 걸까요? 이정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윤아, 내가 왜 틀려? 틀린 건 세상이야. 사흘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앞에는 여러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중앙에는 박태수 장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하사 앉으시오. 장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최상훈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장군님,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하시오. 김하윤 하사가 입대 시 미혼모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대 내에서 수유행위를 하여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장군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원합니까? 즉시 전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상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부적절한 여군이 계속 복무한다면 부대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적절하다고 했습니까? 장군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렇습니다. 미혼모 주제의 부대에서 그런 추태를. 대위. 장군이 소리쳤어요. 말을 조심하시오. 최상훈이 당황했어요. 장군님? 장군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김하윤 하사, 변명이 있으면 해보시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규정을 어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일?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군인에게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최상훈이 맞장구 쳤어요. 더구나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장군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하윤 하사,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까? 하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대답하시오.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최상훈이 비웃었어요. 봐요. 정말 아무나와 그런 일을 한 거 맞네요. 조용히 하시오. 장군이 소리쳤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이정희가 들어왔어요. 허가 없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간부 중 하나가 말했어요. 내 딸 일인데 왜 못 들어와요? 이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장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들어오시오. 이정희가 하윤 옆에 섰어요. 장군님, 제발 내 딸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장군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은입니다. 순간 장군의 손이 떨렸어요. 서은이라고 했습니까? 네. 왜 그러세요?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충격적인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이정희십니까?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장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희 씨, 정말 당신입니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를 아세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를 리가. 장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28년 전, 대구에서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태수 씨? 맞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상훈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장군이 이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그때 당신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억하세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군 복무 때문에 떠나야 했을 때 하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이정희가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아, 내 아버지야. 뭐라고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장군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이 내 딸입니까? 말도 안 돼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장군이 고함을 쳤어요.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하윤아. 이정희가 울먹였어요. 거짓말이었어. 내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 방해가 될까봐. 장군이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내 딸입니까? 까지 마세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하윤아.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최상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서은이는?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 완전 드라마네. 그럼 김하윤은 장군님 딸이라고. 하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윤아, 제발. 장군이 애원했어요. 제발은 무슨. 하윤이 소리쳤어요. 2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혼자 장사하면서 저 키울 때 어디 계셨냐고요. 이정희가 장군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태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회의실의 혼란 속에서 최상훈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서운이 아버지는 장군님이라는 말입니까? 장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최상훈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예요? 하윤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운이 아빠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간부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정희가 딸을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다고요? 최상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말하려던 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간부들이 숨을 죽였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이정희가 대신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윤이 울부짖듯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 사실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냈어요. 최상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해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가족들한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장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운 겁니까? 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랑 저 둘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하윤이가 너무 어렸어요. 대학교도 그만두고. 대학교를 그만뒀다고요? 장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군대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적어도 안정적인 수입이. 최상훈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책임감 있게 행동한 건 아니었나요? 책임감? 하윤이 비웃었어요. 대위님, 저보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20살에 아이 낳아서 혼자 키우면서 군대까지 온 사람이 또 있을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아니, 김하윤 하사. 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하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합니다. 장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최상훈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죠? 장군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처리라고 했습니까? 네. 규정상 허위 신고는. 대위. 장군이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규정보다 중요한 게 인간성입니다. 장군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인간적이었습니까? 최상훈이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군 기강을. 군 기강? 장군이 비웃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군 기강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장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미혼모라고 해서 차별하고 아이에게 젖먹이는 걸 추태라고 하는 게 군 기강입니까? 다른 간부들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장군의 분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군님. 최상훈이 변명하려 했어요. 입 다물어라. 장군이 고함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진정한 추태입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군님. 저는 그냥 조용히 전역하겠습니다. 전역?
장군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왜 전역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긴 이상. 이런 일이 뭡니까?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장군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모범적으로 복무했습니다.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수 씨. 아니, 장군님. 하윤이가 정말 계속 복무해도 될까요?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복무한 군인을 더 보호해야 합니다. 최상훈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이 뭡니까? 장군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혹시 당신처럼 차별하고 괴롭힐 거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장군이 일어서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모든 간부들 잘 들으십시오. 김하윤 하사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그녀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군이 선언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텨온 군인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장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최상우는 해임되어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고 하윤에 대한 시선도 180도 바뀌었어요. 하윤아, 커피 한잔 할까? 동료 김민정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하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정말 장군님이 아버지셔? 민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하윤이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박태수 장군이 들어왔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김하윤 하사, 잠시 면담실로 오십시오. 장군이 말했어요. 면담실에 도착하자 장군은 의외로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앉으시오. 네, 장군님.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하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직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당연합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메우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하윤아. 장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희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엄마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하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나는 특수임무로 해외에 나가야 했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희 씨가 사라진 후였어요. 하윤이 처음으로 장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맹세합니다. 장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이정희가 서운을 안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면회 시간이라서. 어머님. 하윤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어요. 은아, 엄마 왔어. 서운이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었어요. 하윤이 딸을 안는 순간 장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야. 장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야. 서운이는 처음 보는 장군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장군이 손가락을 내밀자 작은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머, 은희가 좋아하네요.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예쁩니다. 하윤이를 꼭 닮았어요. 태수 씨.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말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윤이 딸을 안고 말했어요. 은아, 이분이 할아버지셔. 인사해봐. 서은이가 장군을 보며 옹알거렸어요. 장군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장군이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군 생활 말입니다. 계속하고 싶습니까? 하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계속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장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요? 부대 내에 육아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장군이 선언했어요. 여군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장군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군도 변해야 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여러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축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육아지원센터건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중위 한명수가 보고했어요. 빠르네요. 장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김하윤 하사에게 특별휴가 일주일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별휴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장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정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저쪽입니다. 장군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하윤이 처음으로 장군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딸아. 일주일 후 하윤은 이정희와 함께 시장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서은이는 엄마 무릎에서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정말 괜찮겠니? 이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부대에서 계속 복무해도? 네, 엄마.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 우리 딸 참 대견하다. 이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더니 박태수 장군이 들어왔어요. 일반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이정희가 반갑게 맞았어요. 국밥 드실까요? 그럽시다. 장군이 앉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정희 씨 손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손을 뻗었어요. 장군이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은아, 할아버지가 왔네. 장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가족이죠. 장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이정희가 국밥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28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이 감격해했어요. 하윤이 같은 딸을 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하윤이 서은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은아,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 아이, 내 엄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 거야. 저녁 무렵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부대 정문에서 경례를 받으며 들어서는 하윤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하윤을 차별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하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군의 변화된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더라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